비오는 아침, 로펌 회의실은 이미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권나연 대표가 직접 나와 새로운 제도를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 로펌은 성과 보수제를 도입합니다. 맡은 사건에서 이기는 만큼 결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승패라면 마땅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수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효민은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승패로만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석훈은 아무런 반응 없이 서류만 넘겼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는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방식에는 결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새로운 사건 자살 방조제. 그날 오후 석훈이 맡게 된 사건의 자료가 책상 위에 올려졌다. 자살 방조제. 피고인은 20대 청년,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효민이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히 법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피고인은 첫 만남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전 변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죗값을 받겠습니다. 효민이 놀라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 친구가 죽을 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죽인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석훈은 가만히 청년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규명해야 할 건 사실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로펌 내부의 균열. 성과 보수제 발표 이후 로펌 내부는 들끓었다. 사건을 서로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고 선배 변호사들조차 돈이 될 만한 사건을 두고 은근히 경쟁했다. 허민정은 효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싸우는 시대가 왔나 봐. 넌 어떻게 할래? 효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오래 못 버텨. 곧 현실이 널 바꿔버릴 거야. 효민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파고들었다. 탕비실의 대화. 늦은 밤 사무실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효민은 커피포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석훈이 다가왔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나 보군. 효민은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떨렸다. 솔직히요, 이 로펌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사건을 숫자로만 보고 사람은 안 보잖아요. 석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진심을 내비쳤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때로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지. 효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단순한 동료가 아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시작 같은 감각.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리듯 흐려졌다. 법정의 긴장. 재판 당일 피고인은 여전히 변호를 거부했다. 검사는 강하게 몰아붙였다. 피고인은 친구의 자살 계획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효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판부에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이 청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석훈이 준비해온 증거가 공개됐다. 피고인의 휴대폰. 마지막 메시지에는 살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널 혼자 두지 않겠다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을 끝낸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진심입니까?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잖아요.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살리려 했다. 그 의지를 법이 저버릴 수는 없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반전.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측에서 은밀히 흘린 소문이 돌았다. 이 사건 대표가 일부러 석훈에게 맡긴 거래. 결과가 어찌 되든 성과 보수제의 시험대가 될 거라더군. 알고 보니 권나연 대표는 로펌의 권력을 재편하기 위해 일부러 논란이 큰 사건을 석훈에게 맡겼던 것이다. 만약 패소한다면 그의 입지가 흔들리고 승소한다면 로펌의 성과 보수제는 정당성을 얻게 되는 구조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효민은 분노했다. 사람 인생이 걸린 사건을 시험 도구로 쓴다고요? 그러나 석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곳이 원래 그런 곳이야.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겼다. 에필로그 불씨가 된 마음. 그날 밤 효민은 사무실 불 꺼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석훈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고민 중인가? 네.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버티는 건 내 몫이지만 혼자는 아니야. 기억해둬. 짧지만 묵직한 말에 효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창밖에 번지는 빗줄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의 기류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7회 예상 줄거리 요약. 권나연 대표의 성과 보수제 시행 로펌 내부 갈등 격화. 석훈이 맡은 자살 방조제 사건 피고인은 변호 거부, 그러나 숨겨진 메시지로 무죄 가능성 드러남. 탕비실에서의 대화 석훈과 효민 첫 번째 진솔한 감정 교류. 반전 대표가 사건을 시험용 도구로 이용했음이 밝혀짐. 결말 승소 후에도 씁쓸한 여운.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엔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움트기 시작.